짜게 먹는 것보다 몸에 더 안 좋은 건 싱겁게 먹는 겁니다. 저염식을 한다고 여러분이 살이 빠지거나 건강해지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키토제닉 강의로 이투스 그로우에서 전체 1위를 하고 있는 김윤겸이라고 합니다. 회원수 1000명이 넘는 키토제닉 커뮤니티의 매니저이기도 하고요. 지금 카페에 7분의 칼럼니스트까지 전국 곳곳에서 모셔와가지고 이제 더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저희 카페에 가입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거의 몇십 개의 고급 자료들이 올라올 예정이에요. 그 정보만 아셔도 아마 다이어트 하는 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만큼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 때 싱겁게 드시는 분 엄청 많으시죠? 소금을 최대한 덜 쳐서 나트륨을 최대한 줄여서 식단을 구성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트레이너 하면서 회원분들한테 다이어트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은 보통 이제 지방 줄이고 나트륨 줄여서 싱겁게 먹는다는 분이 거의 99%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안타까웠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건강 관련된 TV 프로그램 보면은 거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의사분들이나 다른 트레이너분들이 거의 다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고 살찌는 습관이기 때문에 저염식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계세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단백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처럼 과장을 하는 행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너무 짜게 먹는 건 당연히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저염식을 한다고 여러분이 살이 빠지거나 건강해지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아마 오늘 영상도 제가 욕을 되게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큼 되게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염식을 하면은 살이 빠진다는 것부터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염식이라는 거는 소금, 즉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식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식사에서 나트륨과 소금의 섭취량을 줄여버리면 우리 몸에는 나트륨 농도가 변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0ml의 물에 소금이 10g이 들어있었는데 5g으로 줄어들면 이거는 염분 농도가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이렇게 염분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 염분 농도를 다시 원래대로 맞추려는 항상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염식을 하면은 수분 배출을 늘려서 즉 물 100ml를 더 낮은 양으로 줄여버려서 농도를 이전과 똑같이 맞추려고 합니다. 이렇게 소변으로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배출하게 되면 염분 농도는 맞고 또 수분이 줄었으니 체중은 줄어들고 피하지방에 같이 있던 수분까지 줄어들면서 붓기가 빠지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살이 빠진 것 같은 착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염식을 했더니 살이 빠진다는 경험담을 엄청 많이 공유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소변으로 수분을 배출할 때 우리 몸이 수분만 배출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나트륨, 즉 소금도 함께 배출하기 때문에 소변으로 수분을 배출할수록 나트륨 농도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또다시 염분 농도, 나트륨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수분을 다시 배출할 수밖에 없고 이러면은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탈수 증세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저염식은 결과가 탈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부적합한 방법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이 왜 이런 다이어트를 하냐면 이게 보디빌더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디빌더들은 탈수를 감내하면서까지도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무대 위에서 옆 사람보다 근육이 더 선명해 보여야 되고 피부를 최대한 얇게 만들기 위해서 수분을 의도적으로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건강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저는 단언컨대 진짜 요만큼도 따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따라할 이유가 없는, 따라해서는 안 되는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생리적이고 심리학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몸과 뇌는 염분을 갈구할 수밖에 없어요. 저염식을 지속하면 이 갈구하는 이 염분에 대한 욕구가 절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염분만 갈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탄수화물 같은 달달한 음식도 함께 갈구하게 됩니다. 이때 탄수화물이나 혹은 초콜릿 이런 단 음식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의 뇌에서는 이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도파민은 쾌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때 우리가 염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 음식을 먹어서 도파민을 느끼면 잠시 그 염분에 대한 갈구가 해소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 기분이 뇌의 시스템으로 입력이 되면 우리 몸은 단 음식을 먹으면 욕구가 해소된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보상기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결국 저염식을 할수록 단 음식을 찾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정말 수도 없이 얘기했죠. 단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인슐린 수치가 폭등하고
그러면 살은 계속 찌면서 지방세포가 잠기고 살은 더더욱 안 빠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저염식은 우리 몸에 인슐린을 분비해서 살이 안 빠지게 만드는, 즉 생리학적으로도 정말 최악인 선택이고, 단 음식에 대한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는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선택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짜게 먹는 습관을 가지면은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많이 알고 있죠. 근데 뭐 이 말도 맞기는 맞습니다. 많이 짜게 먹으면 실제로 건강에 안 좋고 사망률이 높아져요. 근데 짜게 먹는 것보다 몸에 더 안 좋은 건 싱겁게 먹는 겁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띄워드릴 건데 이거는 소변으로 배출되는 나트륨 양에 대한 사망률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나트륨 섭취가 많을수록 소변으로 배출되는 나트륨의 양도 많을 것이고, 나트륨 섭취가 적을수록 소변으로 배출되는 나트륨도 적어지겠죠. 이 그래프를 보면은 나트륨 배출량이 4일 때 사망률이 가장 낮습니다. 근데 반면 4보다 높아지면은 사망률 그래프가 되게 완만하게 올라가죠. 근데 바로 옆을 보면 4보다 낮아질수록 사망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해석하자면 고염식보다 저염식이 건강에 훨씬 안 좋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갈색 지방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갈색 지방이랑 백색 지방을 들어보셨죠? 보통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는 백색 지방입니다. 이 백색 지방에 사용되지 못한 에너지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반대로 갈색 지방은 에너지를 축적이 아니라 소비하는 지방입니다. 갈색 지방은 열을 발생시키고, 이 열을 발생시킴으로써 살이 빠지는 효과를 만드는데요. 이때 발생한 갈색 지방이 만드는 열의 양이 근육이 만드는 것보다 10배는 더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살이 잘 빠지고 말지는 갈색 지방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색지방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갈색지방 세포의 수를 늘릴 수 있다면 당연히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저염식을 할수록 우리 활동량이 정상이어도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갈색지방과 굉장히 관련성이 큽니다. 저염식을 하면서 갈색지방 세포의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은 체지방이나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좋을수록 체지방과 포도당을 더 많이 태워서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고, 그렇게 되면은 살이 더 잘 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 갈색 지방에도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색 지방의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잘할수록 살은 훨씬 잘 빠지게 되겠죠. 근데 저염식을 지속하면 갈색 지방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억제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억제되면 에너지 생산량도 감소될 것이고, 그러면 체온이 떨어지고, 이는 곧 기초대사량의 감소로도 이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태우는 에너지량이 줄어드니까 살이 더 안 빠지고 체중도 증가하겠죠. 자, 정리하자면 1번, 저염식은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키고, 탄수화물의 증가는 곧 인슐린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살이 더 잘 찌고 더 잘 안 빠지는 상태가 된다고도 했었죠. 두 번째로 저염식은 갈색 지방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고 우리 몸이 소비하는 에너지 양을 줄여서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바꿔버립니다. 정리하자면 다이어트에 관해서는 이 두 가지인데, 사실 건강에 관한 연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히 보자면 정상식을 한 식단 그룹과 저염식을 한 식단 그룹을 비교해보니까 저염식 그룹에서는 콜레스테롤이 5.6이 증가하고 중성지방이 7.0이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저염식 그룹의 총 콜레스테롤과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또 인슐린 수치, 요산 수치 모두가 10%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저염식은 비단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건강에도 사실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에 따르면 나트륨 배출량이 4언저리일 때 사망률이 가장 낮다고 했었죠. 이것처럼 나트륨을 적당량 먹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물론 소금 섭취에 주의해야 되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부전 환자들이나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짜게 먹으면 안 되겠죠. 이분들은 소금 같은 미네랄의 배출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금 섭취를 제한하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저염식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제 말만 듣고 무작정 따르는 게 아니라 주치의와 좀 제대로 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일반인들은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되냐고요? 건강단체에서 하루에 5g 먹어라, 8g 먹어라, 10g 먹어라 되게 말이 많은데 사실 이런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맨날 요리할 때마다 소금 잴 것도 아니고 외식 한번 하면은 몇 그램 들어있는지 알 방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숫자에 이렇게 매몰되지 마시고 그냥 내 입맛에 맞게 소금 간을 조절하면서 이 정도 먹으니까 컨디션 괜찮네, 이 정도 먹으니까 조금 컨디션이 안 좋네, 이런 반응들을 기준으로 섭취량을 설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 몸의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그때 먹었던 그 음식의 간 있죠. 그 간을 그냥 계속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겁니다. 여기까지 조금 장황하게 나트륨과 저염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저희는 저탄고지 키토제닉 채널이잖아요. 저탄고지를 하면은 짜게 먹으라는 말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얘네는 지방도 많이 먹고 소금도 많이 먹는데 건강이 괜찮은 거 맞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노파심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앞으로 여러분도 굳이 저탄고지를 안 하더라도 다이어트 할 때 단맛을 빼고 짠맛을 섭취하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다이어트 때부터 적용해 보시고요. 저는 더 알찬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